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KTX가 운행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용객은 폭증했지만 주차장과 환승시설 확충은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전남에서도 당원 명단 유출 의혹이 있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의 재활용품 수거 대란과 관련해 광주시와 자치구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배출자가 수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순 탄광 주변 주민들이 농업용수가 고갈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6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의 편리성 덕분에 이용객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만큼 광주 송정역은 호남권 관문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주차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주파하는데 1시간 40분.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일상생활 풍속을 바꿀 정도로 혁명적이었습니다. 2015년 4월 완전 개통 이후 고속철 운행 편수와 이용객 현황을 보면 주말 기준으로 광주 서울을 오가는 고속철이 2배 넘게 늘었고 송정역 이용객은 완전 개통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송정역을 이용하는 승객을 분석한 결과 30~40%는 외지인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역에서 이번에 새로 생겨서 오기도 좀 다른 타 지방에서 오기도 편해요. 서울에서 경기 쪽에서 올 때는. 이런 흐름을 타고 송정역은 광주 전남의 관문으로 거듭났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정역사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라는 계획이 추진돼 왔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코레일과 협의해 주차장 자리에 4층 규모의 주차 빌딩을 세우고 철로 위 공간을 활용한 선상역사를 지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시군으로 향하는 환승객들을 위해 시외버스 노선도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서 노선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홀대를 받게 된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고속철 전용선로가 광주까지는 완공이 됐지만 목포까지 2단계 노선은 아직도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2단계 노선은 확정됐지만 완공까지는 7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대선 후보 시절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을 약속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5년 안에 다 했다. 아마 5년 이후에 호남의 환경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호남 KTX 제가 끝까지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은 무안공항 경유 문제 등으로 10여 년 넘게 노선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까지는 2015년 고속철 전용 선로가 완공됐지만 광주 목포 구간은 아직도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광주까지는 좀 금방금방 오는 것 같은데 광주에서 목포까지 도착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을 겪던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은 최근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마친 뒤 2020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기재부 협의도 있고요. 지금 그걸 진행 중이고요. 설계가 좀 시간이 걸려서 본격적인 착공は 20년쯤부터.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은 2조 4천억여 원. 당초 154억 원만 반영됐던 올해 고속철 예산은 57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노선은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아직도 7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공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다 보면 완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공정에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런 필요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늘 증액을 위한 그러한 예산 투쟁을 하고 있는.
호남 고속철이 36년이나 걸린 과거 호남선 복선화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익산에서 여수로 가는 전라선 KTX의 경우 여전히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준고속화 사업과 SRT 배정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고속철 개통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전라선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면서 도심의 발전 방향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정원과 엑스포장 등 국가시설들 역시 방문객 증가의 호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선과 달리 전라선의 경우 철도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소외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일부 구간의 고속화로 지역의 일일 생활권에 들어왔지만 익산 여천 구간의 고속화는 진전이 없어 고속철의 속도전이 지역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동부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열차 증편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국토 균형 발전과 승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준고속화 사업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춘선과 경전선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선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속도가 낮지만 230km 준고속선으로 운용하면 상당히 빠른 실현 가능성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서발 고속철인 SRT 노선의 추가 배정 요구 역시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여전합니다. 전국의 철도 혁명을 이끌어왔던 고속철이 일단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전라선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관심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꽃물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고온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량이 많으면 조금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오늘 출근길에도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꽃이 많이 떨어질까 걱정인데요. 내일 낮부터 우리 지역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질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고 비는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해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14.2도, 영광 1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광주와 나주, 화순 24도, 담양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0도, 강진과 장흥 22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4도, 보성 21도, 순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선거 구도가 민주당 중심으로 쏠리면서 당내 경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원 명단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과열되고 명부가 유출된 의혹들이 이어지며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 신도심에 사는 A씨가 지난달 28일 받은 선거운동 정보 문자입니다. 가족 중 유일한 민주당원인 자신에게만 전달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A씨. 곧바로 주변 당원들에게도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당원이라는 걸 어찌 알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을까 의아해는 했어요. 제 주위한테 했던 분한테 또 한번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내가 당원인지를 어찌 알고 나한테도 왔더라. 같은 선거구의 B씨도 당원인 자신과 아들만 문자를 받았고 비당원인 남편에게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보자 주변에서만 5건. 명부 유출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제 애도 왔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안 와 있으니까. 당원만 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방의원의 경우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만 100%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경선 룰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당원 찾기에 사활을 걸면서 물밑으로 명단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선거인단 권리당원의 명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지난해 7월 이전 당원 명단이 일부 노출된 것이거나 예비 후보들 간에 지지 당원 정보를 공유한 결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도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돼 진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경우 공정 경쟁의 기반이 무너지는 격이어서 경선 전반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경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7명의 후보가 나선 광주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선 투표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예비후보 측은 중앙당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오늘까지 새 후보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단일화하기로 한 결정을 지속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새 후보는 오늘 오전 단일화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400여 대의 전화를 임시 개설해 일반 전화 등으로 착신 전환한 뒤에 성별과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3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캠프의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비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을 석 달 동안 조사했지만 검찰로부터 보강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입건과 신병 처리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지게 됐고 이용섭 예비후보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함께 지역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인 투데이. 화요일인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블스타가 인수설이 돌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먹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죠? 네,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더블스타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금호타이어는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노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더블스타는 현재 쌍용자동차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먹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요구했던 고용보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역시도 뭐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금호타이어는 노조, 단협, 고용 등 노동 관련 승계와 독립경영 등에 대해 3년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블스타 역시 합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합의는 이제 문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3년 뒤에는 이 더블스타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3년 뒤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네. 예.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된 이 상황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역시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낙관론으로 이 버스와 트럭 타이어에 특화된 이 더블스타와 그리고 승용차 타이어에 특화된 이 금호타이어가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로 도약할 수 있고 또 중국 내에서 승용차 타이어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 좋은 면은 비관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쌍용자동차에서 보았듯이 먹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술 유출 등과 함께
이 생산이 또 오히려 감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되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해외 자본에 매각됐던 다른 국내 기업들 사례들은 어떤가요?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쌍용 자동차를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쌍용 자동차가 2004년도에 상하이 자동차에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하이 자동차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2009년도에 이 쌍용 자동차에서 철수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 유출들과 같은 그런 이제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GM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하겠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촉발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도 있고 또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호타이어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그 부채가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매각이 성사될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경영진과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하루빨리 갖추어서 더블스타가 먹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매각 후에 2대 주주가 되는 이 채권단은 이제 노조, 단협, 고용 등에 대한 노동 승계, 그리고 독립경영, 그리고 국내 투자 등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먹튀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블스타가 인수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소송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화순 탄광 때문에 농업용수가 고갈됐다며 마을 주민들이 석탄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소송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화순 탄광 궤도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입니다. 서면을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지난 2012년 화순 탄광 인근 주민들은 탄광 개발로 농업용수가 고갈됐다며 석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그리고 판사들이 현장 검증을 다녀간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물고갈 현상이 더 심해져 농경지는 밭작물도 키울 수 없고 나무조차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 51명 가운데 8, 90대 주민 4명은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만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들을 배려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강업소담으로 했으니까 빨리 강업소에서 해줬으면 하지. 더욱이 보상받을 기미마저 없어지자 주민들은 땅을 팔고 떠나버렸고 새로운 땅 주인들은 그곳을 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묘 쓰려고 땅을 싸게 살려고 달라듣게 모든 사람은 기왕에 버리니 폴고 묘를 쓰고. 판결이 지연되는 건 다른 민사소송과 다르게 전문기관의 영역조사에만 2년 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석탄공사는 탄광 개발과 물고갈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1년이 지나서야 이의 신청을 해 판결을 더 미뤄지게 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감정 평가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대한석탄공사는 저희들의 소송권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1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원하는 주민들과 석탄공사의 의견차 때문에 합의도 쉽지 않아서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시도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수거 대란과 관련해 광주시에서도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4종의 기피 품목을 처리하던 민간 선별장들이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에 따라 수거 처리비를 4배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수거한 뒤 기피 품목만 민간 선별장에 위탁했던 재활용 업체들이 기피 품목 수거를 꺼리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아파트들이 민간 선별장과 직접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피 품목 수집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대형 공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 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토지 소유주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앙공원과 중해공원, 7공원 등 6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을 민선 7기로 늦추라고 주장하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광주시는 5월 사업 제안서를 공모한 다음 오는 9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직자를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이른바 작업대출을 한 불법 대출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41살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62살 B씨 등 무직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용 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을 모집한 뒤 급여 명세서를 위조해 20여 개 대부업체에게 50여 차례 걸쳐 3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중간에서 30%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나주시 송월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현장에 있던 관리실 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비실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임시이사회가 구성 2달여 만에 일부 이사들의 사임으로 파행이 우려됩니다. 조선대 법인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2명이 이사장의 일방적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병호 이사도 사임의 뜻을 전달함에 따라 조선대법인 이사회가 정족수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LG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SK와 넥센을 상대로 6연전에 나섭니다. 기아는 오늘 인천문학에서 SK를 상대로 선발 이민호를 앞세워 주중 3연전에 나설 예정이고 금요일부터는 광주에서 넥센을 불러들여서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기아는 현재 4승 4패로 6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두 상위권 팀과의 승부 결과에 초반 순위 경쟁에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역전 홈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우치공원 잔디광장 일대에서 벚꽃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축하 공연, 봉소풍 보물찾기, 광주 패밀리랜드 트레킹, 그리고 버스킹 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벚꽃 축제장 입장은 무료이며 패밀리랜드 시설도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에 대장정에 오릅니다. 광주 문화재단은 2018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번 주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5.18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프린지 페스티벌은 비범한 상상을 주제로 전문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자유로운 음악과 공연 문화를 선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다음 주 토요일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청소년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추모 문화제에서는 세월호 기억숲이 조성되고 플래시몹 공연 등도 펼쳐집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별적인 추모 행사들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 청년센터 더 숲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사업비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챌린저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고요.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 모임 사업은 오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주 4.3 항쟁 70주년을 맞아 전국 90명의 시인들이 시 모음집을 냈습니다. 원로 시인들부터 젊은 시인까지
4.3 항쟁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소재로 한 신작시를 모은 건데요. 국가적 폭력에 저항했던 광주 전남의 시인들도 다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품격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 문화 콘서트 난장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팬들 곁에 돌아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녹화에서는 신현희와 김루트 등 인기 인디 뮤지션들이 총출동하는데요. 뮤지션 관찰 카메라와 라이브 음원 발매 등 팬과 가수를 잇는 다양한 시도도 준비된다니 새로워진 난장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꽃물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고온 현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량이 많으면 좀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온 떨어지니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오늘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꽃이 떨어질까 걱정인데요. 내일 낮부터 우리 지역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비가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질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꽤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4.2도, 영광 13.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광주와 나주 화순 24도, 장성과 담양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0도, 강진과 장흥 22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 24도, 보성 21도, 순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내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